네, 잔매거진 오늘의 첫 코너는요. 공감 100% 시간입니다.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2탄입니다. 최근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면접 노하우, 면접 스킬, 면접 바이블과 같은 다양한 지침서들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1대1 뚝집게 면접 과외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도 어렵다는 면접이라는 그 불편한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2탄. 사실 지난 시간에 면접에 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대표님? 예, 오늘은 면접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제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면접에는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준생들이 소재, 그러니까 나는 뭘 했고, 나는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신경 써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면접에 유형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면접에 주제가 있다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면접과 주제, 영훈 학생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주제라는 거랑 유형이라는 거랑 좀 되게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성 면접, PT 면접 이런 거 들어봐도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라 학생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면접에 주제가 있다? 저도 소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면접에 뭔가 주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실까요? 일단 차근차근 들어가 보죠. 네.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든가 뭐 여러 사람 중에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그런 질문들 있죠. 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그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인데 이게 주제랑 상당히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좀 흔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우리 영훈 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험번호 1955번 우리 잔매거진에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원자 주영훈입니다.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소통과 창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소통 능력으로 팀의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창의를 통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미래의 잔매거진을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줬는데. 자, 평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255번 김유라 씨. 우리 잔매거진에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유라입니다. 저의 장점은 아무래도 일을 찾아서 하는 지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두 분이 모두 다 네. 답변을 좀 잘해준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좀 만족스러운 답변일까요? 일단 그 답변들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야 내가 구체적으로 정말 잘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는데 주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소통과 창의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흔한 답변 중에 하나거든요. 예, 특히 되게 창의적으로 안 생긴 것 같은데 창의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창의적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창의적인 걸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그럼 우리가 너를 뭘 믿고 그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거에서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답변이고요. 유라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듣고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와가지고 시키는 거 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양날의 칼 같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장점이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아무튼 면접을 앞두고 주제와 동시에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영훈 학생은 면접에 임하면서 어떠한 전략들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제 마음을 담는 게 가장 제 전략 아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는 것이. 담는 거.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 회사를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라 학생은요? 저는 제가 지원하는 회사의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취직자들의 후기를 보거나
그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하는 등의 정보를 조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의 장점을 면접시에서 잘 어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체를 알고는 있지만 좀 이걸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라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취준생들이 흔히 겪는 좀 잘못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회사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자동차 매장에 갔어요. 그 세일즈맨한테 여기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흔히들 거기서 세일즈맨이 이 차는요 기름을 넣으면 나갑니다. 또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되게 당연한 말들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수험생, 취준생들은요, 가가지고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죠?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뽑아야 되죠? 라고 하는 순간, 오버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을 나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자동차가 딱 있으면 이 차는 서스펜션이 어쩌고 왼쪽으로 꺾었을 때 100m 제로백 스피드가 어쩌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쓰진 않잖아요. 안 쓰죠. 예. 알아봤자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이겠지만 세일즈맨이라면 이런 차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세일즈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나는 성실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외에 정말 이것만은 진짜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발굴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한테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을 세울 때 무엇보다 먼저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본다면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서글플 수 그러게요. 있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82년도에 네. 새로운 분위기가 하나 형성된 게 있거든요. 82년이요? 네. 프로야구가 창단되던 시작되던 때죠. 예. 네. 그때부터 어떤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냐면 저 친구는 연봉 2억이야. 네. 저 친구는 연봉 1억이야. 한마디로 사람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프로라고 말하거든요. 예. 프로는 다르다. 라고 했을 때 프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치의 평가를 받는 게 연봉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슬프지만 상품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취준생들도 나는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당신은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네. 그런 질문에 있어서 딱 지금 연봉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많이 대답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은 주시는 대로 받겠지만 10년 후에는 제가 10억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 10억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자신감과 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뭐 사람을 가치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뭐 그렇군요. 프로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아까 이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가 가상 면접을 해봤는데 네. 그 질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보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예.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학생들이 대답을 잘해요. 뭐 준비한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이렇게만 받거든요. 예. 그럼 3명이 앉아있다고 치면 우리 회사가 옆에 있는 2명보다 바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당황을 해요. 네. 그러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성실하니까 저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옆 애들과 비교를 하면요. 옆 애들은 안 성실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뽑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옆 애들이 저는 뽑아도 대충 할 건데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장점이란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네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는 거죠. 성실하다, 아까 그 당연한 말 있죠. 이 차는 밟으면 나갑니다 같은 당연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선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결여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찾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네. 무엇보다 아무래도 자신의 장점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온 2명의 우리 구직자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영훈 학생은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제 장점은 사교성과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 특화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유라 학생은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임원단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장점을 이끌어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면접 준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툭툭 튀어나왔는데 대표님께서 딱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드는 추가 질문이 나올 만한 이런 답변이었습니까? 뭐 추가 질문이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저 친구를 떨어뜨리려고 마음 먹어도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프로젝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게 한 게 뭡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라는 게 당연히 나올 질문이고요. 근데 그거에서 그 맨날 똑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맨날 그 학교 과제라든가 좀 공모전이라든가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힘을 발휘해서 뭘 했다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네. 평범한 답변이 돼버리죠.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 나만의 어떤 특화된 답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리더십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겉으로 말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때 몇 명이나 있었죠?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는 모습과 다르니까.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말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굉장한 신뢰감이 가죠. 겉모습은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나름 리더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아무래도 구체적인 답변까지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기습적으로 장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 네. 역시도 너무 당황할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자체로요, 뭐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툭 잡더니 그럼 툭 잡으면서 하는 말은 뭐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시는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갑자기 툭 잡더니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갑자기 누가 대답을 해요? 네, 싸대기 때리죠. 저는 행동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예. 근데 실제로 이런 구직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리서치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리서치를 또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장점이 무엇이냐를 한참 생각하면 되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이 취업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네가 보기에 나의 장점은 무엇이지?라고 하면 친구들 처음엔 좀 오글오글하는 질문이니까 예. 친구들이 곤란해하다가도 이 취업을 위해서 절실하다라고 느낀다면 한 2시간 정도 고민했다가 그래도 굳이 하나 있자면 이게 장점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김에 단점까지 왜냐하면 단점도 물어보거든요. 그 보완할 방법을 물어보니까 단점까지 물어보시면 그 친구가 또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모니터라고 하죠. 그 리서치를 좀 해가지고 선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당황해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리서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무튼 이 자체가 면접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접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다. 그러면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중학교를 나왔는지가 면접관들이 궁금할까요, 과연? 크게 궁금하진 않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학생들은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살며 네.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저도 라디오에서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방배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개성 없는 거 아닌가요? 방배동에 그 친구 한두 명 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자신을 소개할 거면 예. 저는 예쁜 누구입니다. 저는 잘난 척 잘한 누구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소개잖아요. 네. 근데 왜요? 잘난 척 잘하는 이시안 대표님 생각나서. 이럴 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는 말이 있죠. 네. 예, 예쁜 윤서인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장점이란 부분들은 그 좀 자기가 특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뭐 어디 사는 누구고 뭐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이것만 쫙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소재만 나열하는 거지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제라는 부분들은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증명들로 여러 가지 그 면접의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면접 전체의 주제가 이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뭔가 조금 뭔가 크죠? 거창하지 예, 예.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오갈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사실 면접의 주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네. 그 장점과 비전인데 비전은 또 우리 다음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네. 장점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거든요. 면접이 결국 뭐냐면 자신의 세일즈라고 했을 때 네. 이 제품은 뭐가 제일 좋은가요? 결국 이거거든요. 그쵸. 여러 제품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이걸 사야 되느냐? 스마트폰이 있으면 하필이면 왜 이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란 부분이 도드라져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파는데 다른 스마트폰과 똑같이 잘 걸립니다.
다른 스마트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립감이 정말 좋고요. 통화는 정말 잘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딱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소재들을 갖다가 왜 그런지를 증명하는 것이 면접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면접에 임할 때는 자신의 모든 주제가 일정해야 돼요. 가령 나는 그 장점을 항상 주의를 밝게 하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네. 말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태도는요 굉장히 침울하게 이러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네. 발랄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없네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일방으로 갈 수 있게 딱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한 성향이 있을 텐데 자신의 장점 여러 가지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장점들을 언급했을 때 면접에 도움이 될까요? 지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네. 사실. 그렇죠. 지어낼 수는 없고요. 가령 두 분도 이제 새로운 방송에 들어간다. 네. 가령 뭐 리얼 버라이티 들어가서 체험 활동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됐을 땐 장점을요. 저는 앉아서 진행을 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춤형으로 바꿔야죠. 네. 거기서 저는 뛰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장점도 되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또 진짜 자신의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장점이 잘 먹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꾸로 생각해서 그 동아리 후배 중에 2명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뭐 홈커밍 데이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떤 후배를 고를 것이냐. 하나는 굉장히 좀 샤프하고 똑똑한데 뺀질돼요. 또 한 명은 좀 그런 건 없는데 뭐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라고 한다면 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왕이면 뭐 말 잘 듣고. 빨리 해야 되니까. 예, 일단. 기업에서는 항상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팀장이었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하기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기업에서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점을 조금 더 어필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아무래도 이 기업 문화나 조직 문화와 조금은 어울리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보는데 그 조직에서 까라면 까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네. 물어봐서 이런 장점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점에 맞춰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끌어내면 누구나 있는 거니까 자신의 장점을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어필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많이도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억지로 그랬다가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에 대한 네. 생각. 예.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안에 가진 것 중에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냥 나는 이런 게 장점이다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는 게 네. 가령 저는 정말 만화책을 빨리 읽어요. 남들보다 3배는 빨리 읽거든요. 예. 저는 정말 이게 누구보다도 자신의 장점입니다라고 얘기해봤자 기업에서 뽑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싶은 그런 장점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장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장점이 많을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학생들은 장점이 정말 한 108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모든 사람은 다 108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굴하지 않고 숨겨져 있다든가 자신도 잘 모른다든가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내면 성찰이라는 좀 어려운 걸로 가는데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잖아요. 다 그 사람의 사정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게 한 2, 30분 보고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보시면 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발굴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내밀어야지 그들이 보고서 그중에 야 이거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장점이 없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들 장점이 있거든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중에 내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발굴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 과정을 행복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장점이 뭔가.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발견하고 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거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좀 면접 준비한 학생들 보면 너무 틀에 박힌 답변만 달달달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장점을 찾는 과정이 진정한 면접을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의 면접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거 하다가 은근히 이제
그런 너무 자신의 장점만 찾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이런 게 정말 잘한다라고 해서 좀 잘못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 자기애와 이기심은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자신을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기심은 자신만 사랑해서 주위 사람을 안 보는 거고 자기애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큰 건데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쓰면 그들이 어차피 나의 평판을 높여주고 또 그거 자체가 나를 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심보다는 자기애를 가지시고 네. 그런 부분의 장점들을 어필하신다면 반드시 취직이 되실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감 100%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